안녕하십니까. 경남 정보대학교 교수님들, 저는 신한대학교 신종욱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들께 저의 이 가상 스튜디오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추얼 시대에서 이 교수자들의 이 수업의 컨텐츠의 강의 진행, 그리고 기타 원격 수업에서의 수업 진행,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제 가상 시대에서의 이 버추얼, 이 3D 스튜디오에서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이 가상 스튜디오는 어떠한 장비의 필요성이 아닌 앞에 웹캠, 그리고 데스크탑의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뒤에 이 크로마키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13개의 앵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 교수자의 이 수업 진행과 또는 이 콘텐츠 제작의 이 고품격,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들과 에드테크를 활용한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을 위한 이 상호작용, 이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에듀테크, 과연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이 교육의 에듀테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 교수님들에게 좀 더 임팩트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의 얼굴은 잠시 뒤로 가고요. 교육의 에듀테크 시대, 미래교육학자 신종욱. 에듀텍은 교실에 IT 도구를 도입하여 보다 매력적이고 포괄적이며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에듀텍 또는 교육기술은 60년대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교수가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수학 및 읽기를 가르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부터 온라인으로 숙제 제출, 전체 온라인 학위 플랫폼, 비공식 모바일 학습 응용 프로그램, 게임화 또는 게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교실은 한때 표준이었던 투박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넘어 태블릿, 대화형 온라인 과정, 심지어 아픈 학생을 위해 메모를 하고 강의를 녹음할 수 있는 로봇까지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술 도구의 유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술 로봇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형태의 학습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장치는 물리적으로 학교에 있든 버스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이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환영받고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개별화된 학습의 잠재력은 에듀텍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로 배웁니다. 에듀텍 도구를 사용하면 교사가 연령이나 학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포용감을 조성하는 개별화된 수업 계획과 학습 경험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기술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사의 92%는 가까운 장래에 기술이 교육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듀텍과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협업 및 전반적인 교육 품질의 형태로 가져오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듀텍은 학생과 교사를 어떻게 돕습니까? 먼저 재학생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의 유입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기를 열어주는 동시에 교실에서 협업과 포괄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업 증가입니다. 클라우드 지원 도구와 태블릿은 교실에서 협업을 促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게임과 온라인 수업이 탑재된 태블릿은 아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한편, 클라우드 기반 앱을 통해 학생들은 숙제를 업로드하고 사고 과정과 필요한 도움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중무휴 학습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장치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교실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든 버스에 있든
집에 있든 연결된 장치는 학생들에게 와이파이 및 클라우드 액세스를 제공하여 출석해야 한다는 제약 없이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교실 뒤집기입니다. 에드텍 도구는 교실과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생들은 강의를 듣거나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집에서 프로젝트와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비디오 강의 및 학습 앱을 통해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을 사용하여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자신의 속도로 집에서 수업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드텍은 교육자가 각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의 강점, 기술 및 관심을 기반으로 학습을 맞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디오 콘텐츠 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이 강의를 일시 중지하고 되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는 학생들이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교사는 특정 수업에서 어떤 학생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유발 테스트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자들은 이제 전반적인 적성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측정은 교사가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특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학습 경향을 표시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개입으로 사전에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 반쯤 듣고 반나절 꿈을 꾼 기억이 나나요? 이제 겉보기에 무한한 수위 장치와 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외부 영향으로 인해 흥미진진하고 교육적인 수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드텍 지지자들은 기술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교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보다 혁신적인 예에는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의 다른 교실과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이 숙제를 비디오나 팟캐스트로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게임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용입니다. 학생들만이 에드텍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그룹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교육기술을 효율적인 학습 관행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드테크가 교사들이 그들이 하던 일인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동 채점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채점을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과제 사양에 따라 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특히 참과 거짓 또는 빈칸 채우기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과제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교사가 일반적으로 과제를 채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실 관리 도구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무엇이든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기술은 교사가 학생과 의사소통하는 방식부터 학생이 행동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종이 없는 교실입니다. 인쇄 예산, 종이 낭비 및 복사기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은 에드텍 덕분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디지털화한 교실은 과제를 채점하는 더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수백 개의 숙제 파일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며 교실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장려합니다. 넷째, 추측 제거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기술이나 향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에드텍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기술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무수한 도구, 데이터 플랫폼 및 앱이 있습니다. 에드테크 도구는 학생, 교사, 심지어 관리자에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교육기술 도구가 있습니다. 에드텍 도구는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VR 헤드셋에서 교사가 학습 습관을 식별하고 각 학생을 위한 개인화된 수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과학 기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에듀테크를 수업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교수님들 마지막에 인공지능 시대 에듀테크를 수업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장, 과연 우리 교육의 에듀테크 기반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의미의 교육에 다가와 있는 에듀테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에듀테크의 개념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 에듀테크가 특히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왜 대안이 될까라고 하는 범위도 잠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에듀테크가 대안이다.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에듀테크는 교실에 정보기술 도구를 도입하여 보다 매력적이고 포괄적이며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에듀테크는 60년대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교수가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수학 및 읽기를 가르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부터 온라인으로 숙제 제출, 전체 온라인 학위 플랫폼, 비공식 모바일 학습 응용 프로그램, 게임화 또는 게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교실은 한때 표준이었던 투박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넘어 태블릿, 대화형 온라인 과정, 심지어 아픈 학생을 위해 메모를 하고 강의를 녹음할 수 있는 로봇까지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술 도구의 유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술 로봇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형태의 학습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면 교사가 연령이나 학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포용감을 조성하는 개별화된 수업 계획과 학습 경험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에텍이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협업 및 전반적인 교육 품질의 형태로 가져오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듀테크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기를 열어주는 동시에 교실에서 협업과 포괄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에듀텍이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업 학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중무휴 학습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실 뒤집기입니다. 에듀테크 도구는 교실과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용입니다. 교사들은 교육기술을 효율적인 학습 관행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 채점입니다. 인공지능 앱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과제 사양에 따라 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둘째, 교실 관리 도구입니다. 에듀텍은 교사가 학생과 의사소통하는 방식부터 학생이 행동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종이 없는 교실입니다. 인쇄 예산, 종이 낭비 및 복사기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은 에듀텍 덕분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에듀테크 도구는 학생, 교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교육기술 도구가 있습니다. 에듀테크 도구는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VR 헤드셋에서 교사가 학습 습관을 식별하고 각 학생을 위한 개인화된 수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과학 기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에듀테크를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에듀테크 또는 에듀테크가 이제 교육의 대안이다라는 두 개의 영상을 한번 시청을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 러닝 쪽으로 가는데요. 먼저 이 스낵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스낵 좋아하신가요? 저도 참 다양한 스낵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좋아하는 스낵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 봉지를 하나 다 먹는 것은 조금 벅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좋아하는 이 스낵을 하나, 둘, 세 개씩 때에 따라서 이렇게 꺼내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봉지에 이 스낵을 다 먹어 나면 참 맛있게 먹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스낵 콘텐츠가 이제 마이크로 러닝에 제일 앞서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역시 우리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한입 크기 또는 아주 모바일 러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대안으로 먼저 스낵 콘텐츠가 무엇인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낵 컬처가 콘텐츠의 대세일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는 자투리 시간에 여가의 문화생활 등을 대부분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의 손에나 들려있는 모바일 기기가 스낵 컬처를 확신하는데 1등 공신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스낵 컬처는 많은 콘텐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 MZ세대들은 TV로 지상파 방송 스케줄에 맞춰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휴대폰으로 소비하는 Z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짧은 콘텐츠를 좋아한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스낵컵을, 즉 쉽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시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낵 컬처란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의 이동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5에서 15분 내에 과자를 먹듯 웹툰, 웹소설과 웹드라마 등을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라이프 스타일 또는 문화 트렌드를 말한다. 이처럼 처음엔 5에서 10분 정도가 스낵 컬처의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1분에서 30초짜리 등의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긴 콘텐츠는 자투리 시간에 끝까지 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스낵 컬처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투리 시간에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의 자투리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들이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낵 컬처는 트렌드 변화에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의 소통을 하고 있다. 소셜 마케팅 플랫폼으로 유튜브 채널이 선두자리를 이끌고 있다. 한마디로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드와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글로벌 소셜 마케팅 플랫폼으로 브랜드 확장성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매달 15억 명 이상이 유튜브에 접속하여 인기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또는 예능 방송의 클립 영상 그리고 뉴스나 스포츠 영상 및 관심 분야를 배우기 위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이처럼 관심 분야를 배우거나 단순히 광고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한다. 이처럼 우리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대에서 누구나 SNS 세상에 자신의 콘텐츠로 공유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셜 세상에 살고 있다. 끝으로 소셜미디어 세상은 글로벌 세상과 인터넷 URL로 연결된 무한한 세상으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성에 자신의 스토리를 스낵 컬처 콘텐츠로 제작하여 1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퍼스널 브랜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를 소망해본다. 네, 우리 교수님들 스낵 콘텐츠 좀 이해되셨죠? 이제 스낵 콘텐츠의 어떠한 의미는 이제 맛있는 이 스낵을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2개, 3개 먹다 보면 한 봉지를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이런 개념의 콘텐츠인데요. 요즘 소셜 플랫폼의 대표적인 유튜브, 인스타, 기타 페이스북 이러한 모든 이 소셜 플랫폼의 이 숏폼 아주 짧은 영상이 이 대세라고 하는 것도 이런 스낵 콘텐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이 스낵 콘텐츠는 이 한입 크기 아주 짧게 이 숏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요즘 MZ 세대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모바일 즉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 시청은 오랫동안 시청할 수 없는 이 제한점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이렇게 제작해서 이 스낵 콘텐츠 형식으로 올려주는 것이 좀 더 학습의 목표에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스낵 콘텐츠를 잠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이크로 러닝의 본론으로 왔는데요. 지금 좌측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이미지 보시면 하나의 사과를 이제 한 입씩 베어 먹는 부분에서 마지막 이제 다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마이크로 러닝은 똑같은 학습 목표로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두가 학습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코로나가 이 교육 혁신으로 가지고 온 이러한 이 아날로그식의 교육의 이 패턴을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 러닝으로 모바일 러닝으로 이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한입 크기의 이 러닝이 마이크로 러닝이다 이겁니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이제 메가 트렌드가 이 마이크로 러닝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장 7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모바일 환경에서 자신이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너무 지루하지 않고 짧게 이 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과 어떠한 지루함 없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마이크로 러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 러닝은 이 아주 짧고 간결한 콘텐츠가 되겠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숏폼, 이 짧은 영상, 사실 이제 이 MZ 세대들의 이 콘텐츠 시청 시간은 과연 몇 분 정도 될까요? 우리 교수님들, MZ 세대들의 이 영상의 이 몰입의 시청 시간은 8분 내라고 합니다. 8분이 지난다. 여기는 사실 몰입도에서 벗어나는 범위로 가급적이면 콘텐츠를 임팩트 있게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한입 크기의 마이크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성의 MZ 세대들의 학습 패턴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러닝이 최근 마이크로 러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한입 크기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다. 즉 학습자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과 내용의 학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모바일 러닝과 또는 이제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학습의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뒷받침이 시대에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마이크로 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에게 보냈던 교수님들의 콘텐츠는 과연 몇 분 정도였나요? 대부분 1교시 인정을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교수님들의 콘텐츠가 이제 1교시 해당에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MZ 학생들이 과연 25분, 30분 또는 50분짜리의 이러한 콘텐츠를 몰입도 높게 시청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마이크로 러닝의 시대다라고 다시 한번 함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러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균 약 1분에서 7분, 많게는 8분짜리의 콘텐츠를 얘기하는데요. 이 학습자가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몰입도의 시간이 약 1분에서 8분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게끔 콘텐츠를 구성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마이크로 러닝의 핵심입니다. 즉, 한 가지 개념의 이 컨셉만으로 구성된 학습이 마이크로 러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라는 이런 시간보다도 사실 학습자가 한 번에 습득할 수 있는 이 콘텐츠라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교수님들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똑같은 학습 목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장소, 시간에 우리의 교육을 이제 연결시킬 필요 없이 이제 모바일 학습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쉽게 우리 학습의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분에서 마이크로 러닝이 뭔지 좀 더 임팩트 있게 영상으로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의 시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마이크로러닝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참여하는 학습자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가 무엇을 언제 배울지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작고 매우 구체적인 버스트로 콘텐츠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학습, 교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단기 집중 전략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러닝 프로세스는 몇 초에서 15분 또는 그 이상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구축 비용이 더 저렴하고 배포 속도가 더 빠르며 독립 실행형 자산 또는 다중 마이크로 코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특정한 학습 성과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바이트 단위의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러닝에서 전체 코스 주제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또는 인포그래픽 콘텐츠의 작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세션의 지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치 미디어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학습자가 쉽게 액세스하고 빠르게 완료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이 학습 결과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자 참여도 향상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내용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일 하위 주제 다음에 나오는 작은 퀴즈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개념과 학습의 격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인포그래픽, 플래시 차트, 바이트 크기의 애니메이션 비디오, 흥미로운 이론 등의 형태로 디자인된 매력적인 콘텐츠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콘텐츠를 더 잘 유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업데이트하기 쉬운 콘텐츠입니다.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이러닝 시스템에서 콘텐츠는 콘텐츠 업데이트에 도움이 되는 작은 길이의 하위 주제로 나뉩니다. 하위 주제의 업데이트는 다른 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콘텐츠 업데이트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넷째, 단일 목표를 통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인포그래픽, 매력적인 이론, 바이트 크기의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는 모두 단일 목표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최적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학습 과정을 각각 5에서 15분의 작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학생이 가장 적은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강의 계획서와 주제를 더 작은 하위 주제로 나누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해당 주제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 시간이 짧을수록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습 결과는 자동으로 향상됩니다. 일곱째, 콘텐츠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듈화로 인해 학습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조용합니다. 강의 계획서는 주제와 하위 주제로 나뉘며 의심, 수정, 책갈피 등과 같은 버튼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더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향상된 개인화입니다. 마이크로러닝에서는 이 기술이 모든 클릭과 틱이 기록되도록 보장하므로 항상 개인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 개인화는 학생이 학습 및 개념 습득의 격차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 수행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금붕어보다 주의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금붕어는 9초 동안 무언가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8초의 시계를 표시합니다. 이는 2000년 12초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500개 미만의 단어를 사용하여 5분 이내에서 상호작용 및 평가가 해당 시간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습자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의시계가 재설정됩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의 요구, 동기, 학습 스타일을 다룹니다. 누군가가 아침형 인간이라면 밤에 지시를 받으면 훨씬 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시점에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능은 모든 모듈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모호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서 다시 보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모바일 호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학습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나 교실 없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마이크로러닝의 부상은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력 증가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매우 편안하며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 사용이 발전했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고 철저한 교육 자료를 소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결합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따라서 게임화, 게임 기반 학습, 비디오,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짧고 소비 가능한 콘텐츠를 제시하는 마이크로 러닝은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러닝은 짧은 모듈 형식으로 제공되는 단일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춘 교육 콘텐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로 설계되었으며 특정 학습 결과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크로러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94%는 학습에 대해 맞춤화된 한입 크기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교육을 즐기는 것은 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것을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을 높이 평가하며 짧은 시간에 다양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이 과연 무엇이고 왜 마이크로 러닝을 우리 교육에 이제 연동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왜 이 마이크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러닝의 형식은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다양한 이제 형식인데요. 이 마이크로의 이미지, 이 차트, 그리고 이제 간략한 글 등 다양한 콘텐츠의 형식이 해당되어지는데요. 이제 언어의 기본이 이제 소통의 기본이 즉 영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소통의 이 언어가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언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지루하다라고 한다면 소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 소통의 언어인 동영상 콘텐츠가 우선적인데요. 이 영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이 콘텐츠의 이 대안은 가급적이면 짧은 숏폼, 그리고 강력한 짧은 콘텐츠에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이크로 러닝의 조금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더 들어가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러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자.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볼 수 있는 짧은 형식의 독립 실행형 학습 단위로 복잡한 주제를 나누는 교육 전략입니다.
마이크로러닝 교육 모듈은 약 5분 안에 사용되며 하나의 특정 기술 또는 지식 격차 주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자와 교육자의 관점 모두에서 마이크로러닝의 편리함은 기업 학습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 전달을 대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재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자기 주도적 모듈식 접근 방식은 지식 보유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급여를 받는 업무의 맥락에서 직접 새로운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은 대부분 독립적인 학습과 관련이 있지만 모듈을 함께 연결하여 개인 또는 소그룹을 위한 안내 학습 경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덩어리의 교육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로 태그를 지정하여 쉽게 검색, 액세스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주어진 모듈에서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 항목을 완료하여 하나의 특정 목표를 배우기 위해 3에서 6분이 주어집니다. 첫째, 짧은 교육용 비디오를 보고 질문에 답합니다. 둘째, 특정 과제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학습 게임을 합니다. 셋째, 요약문을 읽고 짧은 질문에 답합니다. 넷째, 인포그래픽을 보고 짧은 질문에 답합니다. 다섯째, 가상 플래시 카드를 사용하여 퀴즈를 준비합니다. 여섯째,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에 가상으로 참여합니다. 마이크로러닝 모듈은 지식이 필요할 때 가장 자주 액세스하지만 직원의 월별 또는 분기별 목표의 일부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의 학습 목표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태그가 지정된 교육 모듈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 학습 경험 플랫폼, LXP, 공개 웹사이트 또는 독점 온라인 지식 기반을 통해 액세스되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 마이크로러닝의 장점입니다. 직원 개발에 대한 마이크로러닝 접근 방식은 모놀리식 교육 플랫폼의 문제를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이크로러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이 모든 유형의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 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MOOC, 대규모 공개 온라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시적 학습 형식을 중심으로 많은 이러닝 이니셔티브가 구축되었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MOOC 콘텐츠는 종종 비디오 중심이었고 콘텐츠는 조직의 인사, HR 부서 또는 CLO, 치프 러닝 오피서가 감독하는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긴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은 높은 수준의 소개 자료에 적합하지만 직원들은 마라톤 교육 세션 중에 받은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종종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HR 관리자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 맞는 교육에 대한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전략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짧은 형식의 콘텐츠가 긴 형식의 콘텐츠보다 업데이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학습 모듈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금융 및 의료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산업의 직원을 교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수직 산업의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콘텐츠를 한 입 크기의 작은 모듈로 만들면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반영하도록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단순히 비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보안 준수 위반에 대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직의 교육 자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서 마이크로러닝의 또 다른 중요한 동인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의 단점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은 강화 및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지만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주제를 숙달하거나 쉽게 분해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 시나리오에서 특히 학습자가 맥락을 제공하고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다른 학습 목표와 연관시키는 데 필요한 배경이 부족한 경우 마이크로 학습 접근 방식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준의 유기 화학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학습 목표를 10분 이하의 수업 단위로 나눈다면 많은 학생들이 자료를 마스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러닝의 조금 깊이를 조금 다뤄봤는데요. 대충 우리 교수님들 정리해 본다면 이 마이크로러닝의 시대가 왜 왔을까? 즉 이제 모바일의 시대, 즉 5장 7부에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모바일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모바일,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제 짧은 콘텐츠로
간단하게 한입 크기의 콘텐츠로 이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마이크로 러닝, 이렇게 다시 한번 축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의 형식을 좀 보면요. 보면 이제 모든 학습은 이제 매크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 작은 콘텐츠가 아니라 안전한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식 단위로 형식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학습 목표에 관계없이 무조건 콘텐츠를 짧게 잘라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매크로를 중심으로 하되 이 콘텐츠를 마이크로로 어떻게 세분할 것인지가 우리 이제 교수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마이크로 형식의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이 길고 지루한 강의보다는 이 패킷 단위의 정보가 훨씬 학습을 받아들이는데 이 브레인의 학습 효과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싱글 이 컨셉의 이 콘텐츠 하나의 이 콘텐츠를 가급적 5분에서 한 10분, 많게는 콘텐츠에 따라서 15분 이내에 이렇게 한입 크기의 콘텐츠가 마이크로 러닝의 형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결론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바일 러닝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시대 변화에 이 모바일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서포트하는가 동시에 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 모바일 러닝을 스마트 교수법으로 연동하면 상당히 학습 효과와 지루함 없이 모든 참여자들을 좀 더 이 몰입도 높게 상호작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모바일의 스마트 교수법. 다시 보면 이 모바일 러닝의 장점은 뭘까요? 이동성과 편제성, 그리고 이제 개인 식별성, 그리고 상호작용성, 그리고 이치, 접근성, 즉시 이 접속성, 이러한 모바일 러닝의 총 6개 장점 이상으로 우리는 이 마이크로 러닝을 모바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한 컨셉으로 가급적이면 5분에서 10분, 많게는 15분 이내에 짧은 아주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축약을 해주라라고 하는 범위가 모바일 러닝 시대에 이제 맞는 거고요. 특히 이 모바일 러닝은 이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또는 넷북, 킨들, 태블릿 PC, 기타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 러닝을 왜 우리가 이제 학습에 진행해야 될까? 기본 개념을 이제 정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러면 왜 마이크로 러닝을 우리 교육에 진행해야 될까요? 접목해야 될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이크로 러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미래교육학자 신종국. 마이크로 러닝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참여하는 학습자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학습자가 무엇을 언제 배울지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에게 작고 매우 구체적인 버스트로 콘텐츠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 학습, 교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단기 집중 전략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러닝 프로세스는 몇 초에서 15분 또는 그 이상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구축 비용이 더 저렴하고 배포 속도가 더 빠르며 독립 실행형 자산 또는 다중 마이크로 코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특정한 학습 성과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바이트 단위의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러닝에서 전체 코스 주제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또는 인포그래픽 콘텐츠의 작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세션의 지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치 미디어 형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학습자가 쉽게 액세스하고 빠르게 완료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이 학습 결과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자 참여도 향상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내용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일 하위 주제 다음에 나오는 작은 퀴즈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개념과 학습의 격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인포그래픽, 플래시 차트, 바이트 크기의 애니메이션 비디오, 흥미로운 이론 등의 형태로 디자인된 매력적인 콘텐츠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콘텐츠를 더 잘 유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업데이트하기 쉬운 콘텐츠입니다.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이러닝 시스템에서 콘텐츠는 콘텐츠 업데이트에 도움이 되는 작은 길이의 하위 주제로 나뉩니다. 하위 주제의 업데이트는 다른 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콘텐츠 업데이트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넷째, 단일 목표를 통한 다양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인포그래픽, 매력적인 이론, 바이트 크기의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는 모두 단일 목표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최적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학습 과정을 각각 5에서 15분의 작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학생이 가장 적은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강의 계획서와 주제를 더 작은 하위 주제로 나누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해당 주제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 시간이 짧을수록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습 결과는 자동으로 향상됩니다. 일곱째, 콘텐츠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듈화로 인해 학습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조용합니다. 강의 계획서는 주제와 하위 주제로 나뉘며 의심, 수정, 책갈피 등과 같은 버튼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더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향상된 개인화입니다. 마이크로러닝에서는 이 기술이 모든 클릭과 틱이 기록되도록 보장하므로 항상 개인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 개인화는 학생이 학습 및 개념 습득의 격차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 수행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금붕어보다 주의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금붕어는 9초 동안 무언가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8초의 시계를 표시합니다. 이는 2000년 12초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500개 미만의 단어를 사용하여 5분 이내에서 상호작용 및 평가가 해당 시간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습자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의시계가 재설정됩니다.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의 요구, 동기, 학습 스타일을 다룹니다. 누군가가 아침형 인간이라면 밤에 지시를 받으면 훨씬 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시점에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능은 모든 모듈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모호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서 다시 보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모바일 호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러닝은 학습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학습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나 교실 없이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마이크로러닝의 부상은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력 증가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는 데 매우 편안하며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 사용이 발전했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고 철저한 교육 자료를 소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결합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따라서 게임화, 게임 기반 학습, 비디오,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짧고 소비 가능한 콘텐츠를 제시하는 마이크로러닝은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러닝은 짧은 모듈 형식으로 제공되는 단일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춘 교육 콘텐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로 설계되었으며 특정 학습 결과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크로러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94%는 학습에 대해 맞춤화된 한 입 크기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교육을 즐기는 것은 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것을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을 높이 평가하며 짧은 시간에 다양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개념, 즉 마이크로 러닝을 교육에 왜 접목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을 위한 이제 이 영상의 콘텐츠 제작인데요. 우리 교수님들 이 마이크로 러닝 또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 교수님들의 이 수업의 콘텐츠는 과연 어떻게 제작을 하셨나요? 특히 이제 모든 교수님들의 이 수업의 이 콘텐츠가 사실 이 코로나에 오픈되어졌다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즉 오픈되어진 모든 콘텐츠의 영상은 자신의 모니터링이 기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소통의 언어인 동영상 콘텐츠가 우선적인데요. 교수님들 혹시 교수님들의 이 영상의 콘텐츠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2011년 제가 우리 학생들과 운영하고 있는 민항 교수의 책이공 놀이터 카페에 2011년 3월 1일 2011년도 이제 이 1학기 첫 주 강의를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녹화해서 올려서 놓고 사실 참 이 정도면 수업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에 다른 분들에게 조금 저의 이 수업 콘텐츠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니까요.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칭찬의 이런 박수보다는 뭔가 조금 말을 못하는 뭔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 표정들을 볼 때 왜 그럴까 하고 저의 영상에 공개된 수업 공개 영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보니까요. 철저히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고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었고요. 네, 일방적으로 제가 떠들고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몇 개 질문 받고 끝내는 기존 진짜 이 기존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저의 모니터링이요. 시대가 변하고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시점에서 교육의 스피드가 이 변화에 제일 느리다고 하는 범위가 저의 수업 공개 영상으로 모니터링한 부분입니다. 다시 역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의 이 수업 영상을 이번 방학 때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니터링에서 혹시 교정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2022년 겨울방학이 2023년에 우리 교수님들의 마이크로 이 러닝의 콘텐츠에 이제 합쳐져서 좀 더 이 고품격의 교수님의 이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다시 또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나의 이 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괜찮은지 또는 음성의 크기가 적절한지 음성 속도가 괜찮은지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성에 이제 높고 낮음의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음성에 뭔가 자신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 즉 자신의 교수님들의 콘텐츠에 대한 이 모니터링을 우선 철저히 해보신다고 한다면 이번 22년도 이 겨울방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새로운 마이크로 러닝의 새로운 콘텐츠로 좀 더 품격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특히 모니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자들이 행하는 이 언어의 구사력, 이 부분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범위.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이 교육, 어떤 수업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수업, 지루하지 않는 수업, 그리고 뭔가 간단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수업, 이런 부분이 거의 우리 학습자들의 수업에서의 요구도입니다. 이런 요구도에 맞게 이번 23년도 교수님들의 콘텐츠는 마이크로 러닝을 우리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쉽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품격으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콘텐츠 영상 제작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수업의 자료 또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이 마이크로 러닝에 임팩트 있게 수업의 이 실라버스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링에서의 이 제스처인데요. 적절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데스크에 앞에 교탁 앞에만 머물고 있는지, 적절하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적절하게 눈높이에 이 아이 체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즉 좀 전에 언어 구사력과 그리고 이 제스처의 이 몸 동작이 수업의 성패, 즉 마이크로 러닝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학습자들을 위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개념 외로 과연 우리 교수자들은 마이크로 티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시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마이크로 티칭은 수업 내용, 학생, 수업 시간 등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관찰자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학생 교사가 위험이 낮은 시뮬레이션 교실 환경에서 교육 기술을 연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훈련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티칭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티칭 세션에는 한 명의 학생 교사, 학급 강사 및 소규모 동료 그룹이 포함됩니다. 이 세션을 통해 학생 교사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교수 기술을 연습하고 연마한 후 학생들과 실습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사는 짧은 수업을 수행한 다음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후에 마이크로 티칭 방법은 학생 교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비디오 녹화 세션을 포함하도록 발전했습니다. 교육 방법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정 및 단순화되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세션은 한 번에 하나의 교육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 교사는 4에서 5명의 교사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순환합니다. 이 단일 초점은 학생 교사가 동일한 수업을 여러 번 계획하고 가르치고 동료 및 강사 피드백을 기반으로 조정하여 각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티칭의 이점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티칭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생 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급 교사를 위한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습 세션을 통해 학생 교사는 수업에 적용하기 전에 자신의 교수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세션을 통해 학생 교사는 다양한 기술 수준 및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실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티칭은 자기 평가와 동료 피드백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티칭의 단점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티칭은 교사 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티칭은 강사와 동료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학생 교사가 마이크로 티칭 세션을 일관되게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학생 교사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티칭 세션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학생 교사가 여러 세션을 완료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주기를 살펴보면 첫째, 교실 수업입니다. 학생 교사는 강의, 교과서 및 시연을 통해 개별 수업의 기초를 배웁니다. 학습되는 기술에는 의사소통, 설명, 강의 및 학생 참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조직화, 예를 들어 수업을 설명하고 학생 질문에 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업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교사는 모의 교실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수업을 계획합니다. 교실 환경이 시뮬레이션 되더라도 학생 교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수업으로 간주하고 매력적이고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및 피드백입니다. 학생 교사는 강사와 동료 그룹을 위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세션은 학생 교사가 나중에 자체 평가를 위해 볼 수 있도록 녹화됩니다. 마이크로 티칭 세션 직후에 학생 교사는 강사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동료 피드백은 학생 교사의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합니다. 동료가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하고 피드백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재계획 및 재교육입니다. 동료의 피드백과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는 같은 수업을 계획하고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목표는 첫 번째 마이크로 티칭 세션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연습 중인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세션도 녹화됩니다. 결론적으로 강사와 동료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 교사는 자체 평가를 위해 녹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종종 교실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강력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잘 준비되고 자신감 있는 교사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가급적 마이크로 티칭에서는 한 가지 수업 기술의 연습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 전 관찰자와 교사는 서로 협의하여 어떤 점을 주로 관찰하고 분석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관찰 및 분석하여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여기까지가 이제 에듀테크 기반의 이 마이크로 러닝, 좀 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모바일 5장 7부처럼 들고 다니는 이 모바일의 이제 학습을 좀 더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콘텐츠, 수업의 콘텐츠를 우리 학습자들이 마이크로 러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한 몫으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요. 우리 교수님들 2023년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러한 수업의 콘텐츠는 이제 이 하나의 컨셉으로요. 가급적이면 약 8분, 최대 15분을 넘지 않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에듀테크 기반의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